네, 최근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요. 최근 나스닥, S&P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예.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는 것 아닌가 이런 보도들은 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꺼지고 있는 과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작됐다. 예. 문제는 과연 거품인가 그게 문제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거품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주식시장 거품 여부 따질 때 버핏 지수라는 걸 따지거든요. 그렇죠.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명목 GDP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예를 들어서 작년 2분기에 330%가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넘었었어요. 예. 사상 최고치고요. 예. 그다음에 기업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미국 사람들이 또 돈 빌려가지고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지금 미국 기준이십니까? 전 세계 GDP 기준이십니까? 미국 기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의 GDP, 미국 기준이 한 21조 달러 되나요? 네, 22조 달러. 22조 달러. 됩니다. 그것보다 한 거의 4배 가까이 된다. 아니, 3배. 3.3배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3.3배 정도는 4배 가까이 된다. 예. 그리고 미국 가계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53%까지 올라갔는데요. 예. 이거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게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48%,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48%였거든요. 그게 주가가 급락했었는데 그때보다도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가계가 주식을 많이 보유했고 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거품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꺼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자산시장이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도 영향이 있을 텐데 조금 하나씩 좀 숫자를 더 좀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달러 같은 경우, 환율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국채금리 우리가 미 국채금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10년짜리.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도 뭔가 좀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최근에 달러 가치가 좀 오르고 있고 나도 원달러 환율도 1,200원 근처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달러 가치가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조만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한다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요.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의 순대외 부채가 16조 달러나 되고 있어요. 16조 달러군요. 예. 정부의 대외 적자가 경상수지. 정부 부채가 경상수지 말씀하셨군요. 예. 이렇게 부채가 높다 보니까요. 어떤 식으로 메꿔가고 있냐면은 외국인들이 미국 직접 투자나 미국 주식 채권을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미국 주가 거품이 붕괴되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 덜 살 거예요. 그러면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결국 그 달러 가치가 중기적으로 좀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금리는 지금 계속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 연준은? 아마 금리를 올리기는 올릴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 실질금리 측면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금리라는 것은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는 건데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5.6%입니다. 물론 명목금리는 10년 국채 수익률인데요. 사상 최고치거든요. 사상 최저치죠. 그러면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야 정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는 좀 올라야 되죠.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든지요. 그런데 두 가지로 해결될 것 같아요. 금도 좀 오르지만은 물가 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지금 미국 국채 가격 금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미국 국채 가격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어떤 많은 시그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좋지가 않다 하반기. 그렇죠. 지금 미국이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 10년 국채 수익률은 1.8%
크게 오르지는 않거든요. 크게 안 올랐더라고요. 국채 수익률에는 미래 물가 상승률, 미래 경제 성장률이 반영된 겁니다. 그렇죠. 이 국채 수익률이 많이 못 오른다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미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그리고 물가도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지금 미리서 반영하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금리는 올린다고 했는데 국채 가격은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 상황이 앞으로의 경기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그렇게 되면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하면 역으로는 금리를 별로 안 올릴 것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4번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하반기 돼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면 금리를 또 안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계속 돈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풀면서 저금리가 계속 된다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금리하고 경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별로 안 오를 것 같습니다. 시장 금리는요. 그런데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OECD에서 경기 선행지수 같은 걸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작년 6월 고점으로 12월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경기는 좋지만은 선행지수가 하락한다는 거는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보다는 앞으로 저는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가를 떠받친 요인이 사실 저금리였고 경기 회복이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금리보다는 저는 경기가 주가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 이제 조만간 2월부터 미국의 작년 12월 기업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보다는 조금 더 나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기업 수익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요. 이게 주가의 금리보다는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한두 번 정도 올리고 경기는 하반기 들어서 안 좋아진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도 성장률이 아마 둔화될 것 같습니다. 미국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 정도 되거든요.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은 나머지 국가도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일 IMF가 경제 성장률을 수정해서 발표하거든요. 분기별로 하는데요. 아마 작년 10월 달에 했던 것보다 좀 낮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경제 전망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때는 대체로 전망 기관들이 했던 것보다 실제치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뒤따라 높게 전망하고요. 경제 성장률이 꺾일 때는 전망보다 실제치가 좀 낮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 하향 조정하거든요. 작년 10월에도 조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아마 내일 발표된 수치 보면은 10월 전망치보다도 조금 더 낮출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지금? 중국은 작년에 8.1% 성장했는데요. 작년 4분기 성장률은 4%로 많이 떨어졌죠. 근데 올해 대부분 전망 기관들이 한 4 내지 5%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계에서 중국 경기가 제일 빨리 둔화되고 있어요. 아까 OECD 선행지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선행지수가 다른 나라는 6, 7월의 고점이었습니다만 중국 선행지수는 1월의 고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빨리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통화정책도 다른 나라하고는 다 다르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했고요. 미국도 조만간 금리 인상할 것 같습니다만은 중국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고 그다음에 돈을 더 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만큼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종합해 보면 소비자들이 너무 많이 샀다. 이미. 그래서 앞으로 살 여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도 지금 모두부터 쭉 함의가 돼 있는 건데 앞으로 올해의 경제 전망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3% 성장 예상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도 우리도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면?
예, 내일 아침에 4분기 우리 경제 성장 속보치가 발표되는데요. 예. 예, 작년에는 한 4% 성장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한국은 5%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예, 그거는 올해 그 소비가 한 3.6% 증가할 것이다. 민간 소비가. 예. 예, 그렇게 한국은행이 전망해놨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성장률이 3%보다는 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보다는 낮을 것이다. 예. 예, 작년 우리 경제 성장을 주도한 게 수출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그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은 우리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예. 예. 좀 마이너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 소비인데요. 예. 과연 소비가 3.6% 정도 증가할 것인가. 예, 우리 가계부채가 높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주가가 작년 그 7월부터 지금 조정을 보이고 지금 하락폭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가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꽤 많이 하락한 건데 예. 더 떨어진다고 보세요? 한국 주식시장? 예. 15% 가깝게 떨어졌는데요. 고점에 예. 비해서. 예. 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델로 평가해 보면 특히 우리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예. 그거로 보면 아직도 한 10% 정도 좀 고평가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 정도 고평가돼 있다는 거는 예. 가치적으로 보면 10%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 예,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영업이익 증가율이 현재까지는 애널리스트들이 높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애널리스트의 전망금보다 갈수록 수치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일평균 우리 수출 주가하고 금액. 상관계수가 높은 경상수지, 예, 그다음에 선행지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왜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좀 고평가돼 있고요. 가격 자체가 높다. 예, 그래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금리, 대출 금액인데요. 예. 예, 금리는 좀 올랐고 대출도 지금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은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이 변수가 금리 대출보다는 경기예요. 경기. 예. 예. 그런데 우리 경기가 지금 통계청에서 선행지 순환 변동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작년 7월이 고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 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것도 올해는 계속 하락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쁘면은 앞으로 그 고용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임금도 많이 안 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주택 가격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자산 가격 하락이 역의 부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아마 소비가 한국은행이 전망한 것처럼 증가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 정부가 돈 푼 것, 전 세계 선진국 특히,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그거 가지고 좀 쓴 것, 그다음에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그 부의 효과로 또 소비가 촉진된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게 지난 2년이었다면 그게 역으로 오는 시기가 앞으로의 몇 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반기부터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통계로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투자라는 것은 수익률하고 리스크의 조화거든요. 예. 지금은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관리, 특히 서학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우리나라 그 가게들이 미국 투자를 많이 늘렸는데요. 예. 미국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평가해 보니까 한 20% 정도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펀더멘탈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미국 주식 시장에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요. 예. 언제든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현금을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지만은 예. 일정 부분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련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KBS 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길 정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곳곳으로